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성향을 보십시오. 참. 북한을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의원수를 절반으로 싹둑 확 줄여서 국민의 세금을 일단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 1일 확진자는 572명이고요. 변이 바이러스도 226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자, 이들은 약 2천여 명 안팎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역학적 관련자까지 포함하면 4천여 명이 넘을 듯 보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지들끼리 일시적으로 하늘을 딱 가리는 그런 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정부의 특징인 지들이 지시는 다 내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만 문책하는 짓을 또다시 했습니다. 연일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G7 정상회의 때 기념사진에서 남아공의 대통령을 편집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했다? 이래놓고 오늘 실무자를 징계한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참 가지가지 하고 있어요. 격까지만 쳐내는 환경 미화안도 아니고 말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이 완전히 공산주의의 진면모를 보여줬어요. 과거에 박영선 등이 반값 주택 같은 땅은 국가 소유, 건물만 내 거, 이런 식이었는데 송영길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집값이 오르면 임차인에게 오른 값의 절반을 배당하자라는 그런 골자예요. 이건 완전히 나눠먹기 공산주의 발상 아닙니까? 한마디로 거짓말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송영길의 발상입니다. 송영길이 16일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해결할 방법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요. 누구나 집은 집값이 오르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먹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구나 집이 정부 재정은 하나도 들지 않으면서 공공임대 주택보다 좋은 품질이 될 수 있고 매년 집값 상승분의 절반을 배당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주택 문제 해결의 혁신 모델이자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씨,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처럼 세금을 막대하게 이렇게 걷어들이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밝히시고 그 세금을 니들이 모조리 거저먹지 말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서민들에게 나눠주길 바랍니다. 아니, 중국 같은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A기업이 연 4조의 매출을 올렸다고 치면 그 돈의 일부분을 띄어다가 매출이 저조한 기업에 띄워주잖아요. 그럼 어떤 기업이 열심히 경쟁을 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놀고 먹어도 나눠 먹는 놈의 세상.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같은 거 대폭 늘려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바닥나게 하고 여기서 메꾸고 저기서 메꾸고 이런 퍼주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검색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검색, PC로 검색, 조금이라도 일을 안 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볼까?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많지 않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지급된 월급이 적다면 몇십만 원씩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월급 수준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돈 벌면 세금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 확보도 되는 것이고, 마냥 퍼주는 것보다 퍼주면 그거 세금 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동네 치킨도 사 먹고 맥주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도 좀 도움이 되고 내수 시장이 지금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순환 구도가 아닌
지속적으로 악순환 구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외에 떠도는 국내 기업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들. 이 기업들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리쇼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쇼어링을 통해서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면 매출이 오르게 되고, 매출이 오르게 되면 공장을 또 짓게 되고, 그 인프라를 통해서 다시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보태자면 국내 3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특히 중공에 있는 중국인들,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트럼프처럼, 딴 트럼프 그거 하나는 좋아요. 자국민을 위해서 다 내쫓아버려야 돼. 작년에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국내에서 퍼졌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자국으로 다 도망간 인간들이에요. 특히 이 중국인들. 사장님들이 좀만 부탁한다 그래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 근데 또 슬금슬금 기어 들어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솔직히 외국인들 돈 벌면요, 국내에 돈 안 써요. 죄다 보내고 음식도 외국에서 붙여주는 거 먹고 그걸로 의식주 해결하고 최소한의 돈만 쓰고 다 자국으로 보냅니다.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다 내쫓아야 돼요. 300만 명을 국내 미취업자, 일자리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자리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 기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허구한 날 그냥 막 주갑 채우고 세금 때리고 상속세 때리고, 전 세계에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재용이 보세요. 심심하면 가지고 놉니다. 집어넣어놓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장난하냐? 잘못된 게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에 기여한 기여도가 엄청나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기여도를 반영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누가 기업하겠어요? 베트남을 보세요. 삼성이 몇 년 전에 핸드폰 공장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기브앤테이크라고 베트남 대통령이 공장 앞에까지 고속도로를 놔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기업을 하겠어요? 나 같으라도 한국에서 안 하지.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퍼주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제일 먼저 땅에서 돈이 나오는 그런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놈의 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납니까? 자원이 풍부합니까? 오로지 일을 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놈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퍼주기만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준 돈으로 집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퍼마시다가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 이거 국가에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부담이 가중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망하게 되는 지름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송영길은 자신의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국내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면서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독식을 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기 쉽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기 전에 이런 정책은 누가 만들었니? 니들이 만드는 거 아니야. 니들이 4년 동안 집값을 얼마나 많이 올려놨냐? 당연히 내가 집주인이라도 딴 사람들 다 올리는데 어느 멍청한 집주인이 나만 안 올리니? 성인군자야? 나도 올리게 되지.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를 임차인이 보는 거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남 얘기하듯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놔야 답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자, 주택 가격을 낮추려면 서민주택을 위한 아주 저렴한 공급가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득권들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공급가액을 확 낮춰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 평당 수천에서 수억 원이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수십만 채 지으면 뭐 하냐고요? 수십억짜리 아파트 서민들이 살 수가 있어요? 오로지 투기꾼들과 아파트 짓는데 관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잔치일 뿐 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송영길이 정책이라고 내놓은 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걸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일단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을 담보할 만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업을 주도할 민간 사업자가 기대할 만한 수익 요건이 미흡한 데다가 10년 후에 분양 전환 시점에서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비 대부분을 끌어와서 장기간 운영을 해야 되고,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 손해와 미분양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임대인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크고요.
경우에 따라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상의 나래를 송영길이 혼자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인천 미단시티의 누구나 집 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됐었는데 시공사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에 개우 공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민주당 특위가 연내 누구나 집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일정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또다시 대도 않는 말을 송영길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자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고요. 송영길의 말대로 10년 뒤에 분양가를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 사업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칫 판교 임대 아파트 분양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판교 사태는 판교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금액을 놓고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갈등을 빚은 사건이고요.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도를 아예 폐기해버렸어요. 아무튼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허황된 소설로 정치를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인기 투표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의원수를 절반으로 싹둑 확 줄여서 국민의 세금을 일단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격 심사를 거쳐서 후보 공천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격 심사의 핵심은 단연 성향 테스트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성향을 보십시오. 아이고 참. 북한을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